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당선 무효형에서 2심 전부 무죄 대반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걸로는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이렇게 완전히 바뀔 확률이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또 뭐 확률보다는 높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사필 규정이다. 검찰과 정권이 증거,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더 좋았겠다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대단히 유감이다. 중형에서 이제 무죄로 뒤집힌 배경에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이를 처벌하려는 법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검찰이 김문기 처장 관련 이 대표 발언들을 확대 유추 해석했다 보고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으로 볼 수 있다. 협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약간 빌려온 것 같습니다. 이 형사법의 주요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비롯해서 법 해석 방법론 측면에서는 확장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 원칙도 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일 심각한 거는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의 도덕과 규범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서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를 떠받칠 기반을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나, 저는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재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의 원칙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완전히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야말로 이제 로또 속에 살아간 거구나. 재판에 안 걸리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김문기 씨를 나는 성남시장한테 몰랐다라는 그 발언. 그거 이제 고인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4번에 걸쳐서 방송에서 그 말을 이제 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건데, 조지 워싱턴이 제일 부모님한테 많이 배웠다는 게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러면 너 왜 학교 안 갔어라고 야단치는데, 이 아이가 저 학교 갔어요 이러면은 야단칠 수 있지만 저 가는지 안 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야단 못 치는 거예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식의 문제인데 어떻게 벌을 줍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이거 단군 일의 최대 개발 비리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업자한테 1,000억 원 이상을 몰아준 전무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2014년에 이재명의 성남시는 국토부가 내려보낸 공문 3번을 완전히 개무시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2015년 1월부터 공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4단계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2014년에 받은 공문 가지고 나와서 이걸로 내가 협박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15년 1월에 자신의 최측근 김인섭이 아시아 디벨로퍼 영입되고 그 직후에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헐값에 땅을 2천억 원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4단계 상향시켜가지고 1,000억 원을 몰아준 이런 사건인데, 그 전에 개무시했던 공문 가지고 협박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과장된 표현이기 때문에 벌을 줄 수 없다. 이것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이런 전례를 세우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어떤 일을 하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하건 이거 아무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배종훈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1심 판단 나올 때는 환영하고 2심 판단 나올 때는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입장이 달릴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럼 3심 대법원 판결 나와도 부정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이번에 이제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없는 사건을 조작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명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4명만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가지고 기소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걸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준엄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검찰이 이렇게 증거까지 조작해서 기소하고 사건까지 조작해서 기소하는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 누구나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2심이 바로 잡힌 것은 이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이번에 재판부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판단을 명백하게 내림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는, 또 기소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 기소였다라는 그런 판단을 사법부가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증교사 혐의도 무죄를 받았는데 이게 20년 전의 사건입니다. 또 이번에 사건도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백현동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2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년 전의 사건들 다 끌어대 가지고 이렇게 증거까지 조작해서 기소하면은 과연 어떤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2심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무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찰은 스스로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해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관계만 바로잡자면 네. 백현동은 2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이제 2015년에 4단계 종상향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한 건 바로 지난 대선 때 일이고, 위증교사 사건도 그 앞에 검사 사칭이 20년 전의 일인 것이고 위증교사한 것은 몇 년 전 일입니다. 네. 자 댓글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라는 말이 이제는 이재명 때문에 깨지게 생겼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근데 단체 사진에서 얼굴 잘 보이게 확대한 거지 어떻게 이게 조작인가 이해가 안 간다. 이제 CCTV에서 범행을 특정할 때 화면을 확대하면 조작이 되는 건가?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사필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하면 살아남을 정치인 몇이나 있겠냐. 애초에 공직선거법이 당선자 행위가 법에 위반됐을 때 적용되는데 낙선자 이재명에게 적용했으니 검찰의 헛발질이다. 1심 선고 문제점 지적하는 언론 못 봤다. 언론개혁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좀 특이하게 봤습니까? 저는 조작이라는 부분, 방금 예. 말씀해 주셨듯이 조작이 좀 개인적으로는 법률가로서 저도 미천합니다만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만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조작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저도 쉽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존중합니다. 사법부가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판결에 대해서 비평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판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위 재판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판결을 이해하시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부분까지도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좀 이렇게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판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작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작이라는 국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허위의 사실로 어떤 것을 사실인 듯이 꾸며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사진에 원래는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넣었다든지 포토샵을 통해서 이러면 당연히 조작이죠. 근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러니까 이기인 지금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시에 그걸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단체 사진 10명이 찍힌 사진도 같이 제공을 하면서 확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그래픽 용어로는 크롭이라고 하는데 조금 떼어내어가지고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조작이라고 봐버린다면 저는 되게 어제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에서 상당히 재판부가 이걸 엄격하게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서도요. 네.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그 메모를 쓸 수가 없어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원본 메모는 거의 그림같이 돼 네. 있는 건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가지고 정서가 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거 네. 조작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제 그런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백현동 부분은 상고심에서도 바뀌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리 적용 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 대상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걸 아예 처음부터 걷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법원 가서 이걸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할 때 이 부분 당연히 적용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대법원에서도 바꾸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조금 뭐 찬반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판결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윤준 대표. 네. 이제 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네. 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 이재명 대표와 이제 김 전 처장 등 4명이 있는 사진이었는데 예. 2심 재판부가 사진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네.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예. 이 대표 주장대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이 박수영 의원한테 이제 국민에게 사과 의원직 사퇴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저는 재판부가 애초에 무죄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무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길들을 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말 법리의 판단에서 사실관계의 판단에서 결과가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재판부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문제로 출마의 길을 막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심적으로 부담스러웠고 특히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심적 부담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무죄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거에 끼어 맞춘 것인데 사실 이게 조작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사진에 이재명 대표를 합성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 사진은 이 4명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을 했었다든지 그게 아니거든요. 다 원본 사진이 있다는 걸 누구나 그 당시에 알았고 단지 김문기와 이재명이 상당히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준 것인데 저는 저번 1심 판결은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명쾌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발언의 취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골프를 친 적도 없고 김문기를 정말 모른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재판부도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고 분명히 또 골프를 같이 쳤고 함께 해외 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이것을 조작이라고 말한 그 의미의 취지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그 허위 사실을 말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야 너 엄마 몰래 떡볶이 사 먹었지 그랬는데 나는 돈이 없었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었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떡볶이 안 사 먹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마치 되게 복잡한 법리를 탐구하듯이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듯이 한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직무유기를 당했다 안 당했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직무유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냐 아니면 직무유기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냐 협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 것이냐는 이 백현동 비리에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적극적인 역할 부분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런데 직무유기 협박을 당했다라는 말이 설사 허위일지라도 이것은 과장이다.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백현동도 이재명이 억울했구나 이런 판단 잘못된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이게 좀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2심 재판부가 너무나 정치적인 재판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백현동 관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발언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만약에
가로 열고 닫고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협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좀 과도한 표현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죠. 그런데 판결문을 이제 직접 들어가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공표해야 하는데 위 발언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이다. 이걸 별개로 분리해 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3대 1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발언을 할 수밖에 아니 없는데 3대1 아니에요. 아니 압박은 분명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협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은 있지만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고 지금 조작이 자꾸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증거 조작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무죄를 내렸는데 이거는 아무리 부정해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억지에 불과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심 결과가 나오면 또 부정하겠는가. 3심은 결국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항소심의 결과가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거의 100% 3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 또 죽이기 기소라는 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대, 21대, 22대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로 27건이 기소가 됐는데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은 단 한 건이에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뭐 허위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70만 원 받았는데 내가 70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심 재판부가 엄격하게 바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유권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1심 판결이 무권 유죄다. 저는 이런 반론을 좀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팩트 체크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결국은 20년 전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계속 물고 들어가가지고 또 기소해가지고 또 기소하고 이런 사건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는 2015년이 맞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년 전에 변호사 사건까지 다 수사를 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사건까지 물고 들어왔다라는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 괴리된 판단을 했다.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 판단을 할 텐데 대법원은 이제 원칙적으로 법률심 그래서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느냐만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는데 판결은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선거일까지 결과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논란이 또 재점화될 거란 전망도 돼 있는데 자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공표해야 하는데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 행위다 이렇게 행위를 분리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대법원에 가면 법리 해석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해준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제3자의 행위이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1심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2심에서는 그대로 이제 이것을 수용했다라고 보이고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런 법리 판단이 되는데 사실시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적용 여부가 잘못됐냐 됐냐 이런 건 당연히 되죠. 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상 저는 뭐 이 사건은 거의 무죄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뭐 사법 리스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 손 치더라도
다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할 건데 이 재판부가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할 텐데 또 유죄를 내린다 치더라도 이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고 대변인 어떻게 봐요? 이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그 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판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에 나오고 못 나오고 뭐 어떤 영향을 받고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앞으로 모든 선거에 있어서 정치인이 하는 말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해도 허용이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 공직자가 돼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게 거짓말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판결을 남겨놓는 것이에요. 대법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판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령 뭐 파기환송돼서 그다음 2심이 얼마나 늘어지고 뭐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그 한 가지만 여담으로 우리 핸드폰 제조하시는 그 회사에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핸드폰 카메라 앱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주민 요거 주민. 이거 없앱시다.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조작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 저기 과속 단속할 때 번호판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내잖아요, 과태료 고지서.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사진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자 댓글에 1심 판결 후에 아버지 한을 풀어줬다고 감사했던 김문기 아들이 눈에 밟힌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434억 원 토해내야 한다고 호소한 이재명 대표 자술 진술서가 거의 받아들여진 듯,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판결이 달라져도 적당히 달라져야지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히니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표 살아 돌아오니까 국민의힘은 망연자실 갈팡질팡 중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허위사실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죄질이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공직선거를 가로막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해서 100만 원 미만을 선고했다면 차라리 어쩌면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아까 그 백현동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 후보자가 누구에게 금품을 준 거예요. 근데 왜 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뇌물의 성격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뺏긴 것인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사안에서도 나는 저 사람한테 협박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법리로 따지면은 이거는 직무유기를 협박을 당했다라는 부분이 이 종상향이라고 하는 행위, 그건 분명한 행위잖아요. 종상향을 했던 행위가 어디서 비롯된,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3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직 후보자가요,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다 다른 사람이 협박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거짓말하면 되거든요. 이 거짓말의 문을 열어준, 거짓말이 숨쉴 공간을 열어준 이 재판부의 판단은 반드시 좀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 네. 지금 재판부의 사실 판단을 자꾸 왜곡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과장은 있었으나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첫 번째로 국토부가 3차례나 용도 변경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적 근거를 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바로 잡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뭐 삐끗해서 말을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특히 낙선자에게까지 책임을 이렇게 묻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좀 특정이 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